진짜 예상도 그리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K5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정식으로 공개됐는데 이질감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익숙합니다. 예상대로 봐왔던 디자인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 소리는 뭐다? 기존 모델하고 거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변화, 그리고 이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느껴지느냐에 따라 판매량을 좌우할 것 같은데, 오늘은 K5 페이스리프트 모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400만원 넘게 올랐다고 하던데 이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나 계약 취소한다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왜냐면 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말이 꽤 많더라고요. 디자인은 이미 다 보셨죠? 사실 그냥 비교 사진 없이 딱 놓고 보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인지 원래 있던 K5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 페이스리프트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현대기아차 치고는 또 변화가 너무 적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트렌드로 잡히고 있는 것 같다고 봅니다. 스팅어 페이스리프트도 그렇고 최근에 선보인 GV80 페이스리프트도 그렇고 변한 듯 안 변한 듯하게 변했잖아요. 기존에는 페이스리프트가 풀체인지급으로 되고 6년에 한 번 구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의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기존 차주들을 구형 차주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BM도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이게 또 반응이 좋기도 하고, 페이스리프트 취지에는 오히려 지금이 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가격부터 비교해보면 2.0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 모델 시작 가격이 2,842만원, 프로옵션 모델은 3,978만원이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시작 가격이 3,183만원, 프로옵션 모델은 무려 4,244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이야 드디어 K5도 4천만원대 시대가 왔네요. 비교를 해보면 시작 가격은 341만원, 풀옵션 기준으로는 266만원이 오른 겁니다. 시작 가격은 왜 올랐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던 최하위 트림인 트렌드를 삭제하고 이제는 기존의 두 번째 트림이었던 프레스티지가 기본 트림이 됐기 때문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보면 기존 모델은 시작 가격이 2,487만원, 풀옵션 모델은 3,750만원이었고 신형은 얘도 트렌디 트림이 없어져서 시작 가격이 2,868만원, 풀옵션 모델은 3,991만원입니다. 차이는 시작 가격이 371만원, 풀옵션 모델은 231만원이 올랐습니다. 2.0 가솔린 모델도 보면 기존 모델은 시작 가격이 2,418만원, 풀옵션 모델은 3,671만원이었고요. 신형은 시작 가격이 2,784만원, 풀옵션 모델은 3,860만원입니다. 차이는 시작 가격이 366만원, 풀옵션 모델은 189만원이 오른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최하위 트림이 삭제되면서 시작 가격 중심으로 가격이 좀 올랐는데, 트림별 사양도 한번 볼까요? K5는 하이브리드에 판매량이 치우쳐져 있지 않고 골고루 잘 팔리는 차라서 옵션표는 이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보고, 합리적인 가격은 가솔린 모델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모델별 기본 옵션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프레스티지 트림은 2.0 하이브리드 엔진 기반 시스템하고 6단 자동 변속기,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으로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이 포함된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기본이고요. 안전 사양으로는 에어백 9개, 앞뒤 주차 거리 경고, VSM,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전자식 차일 드랍,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외장 사양으로는 16인치 타이어와 하이브리드 전용 전면 가공 휠,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보조 제동 등 전동 조절과 전동 접이, 열선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에어로 타입 와이퍼, 바디칼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앞좌석 도어 손잡이 조명, 앞유리와 앞좌석 창문, 이중 접합 차음 유리, 크롬 실루엣 몰딩, 블랙 하이그로시 가니쉬, 샤크핀 안테나도 기본인데 LED 테일 램프와 방향 지시 등은 모두 상위 트림 기본이거나 옵션으로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내장 사양으로는 블랙 인테리어, 4.2인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 LED 실내 등 전자식 룸미러, 슬라이딩 선바이저, 블랙 하이그로시 센터 콘솔이 기본이고,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운전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앞좌석 시트벨트 높이 조절 장치, 앞좌석 시트팩 포켓도 기본이고요. 편의 사양으로는 원격 시동이 포함되어 있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후방 모니터, 주행 중 후방 뷰,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터치 타입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고성능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그,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뒷좌석 에어 벤트, 애프터 블로우, C타입 USB 단자, 앞좌석 파워 아울렛도 기본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기아 커넥트, 폰 프로젝션, 기아 카페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스피커 6개,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최근에 나온 차들하고는 좀 다르죠? 최하위 트림에도 기본 사양을 탄탄하게 넣어줬다는 느낌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K5의 타깃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층도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상승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으로 넘어가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 인식 기능이 추가되고요.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가 추가되고 외장 사양으로는 17인치 타이어와 휠이 업그레이드 되고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로 바뀝니다. 프레스티지는 터치 타입 대신 버튼식이 들어가는 거죠. 내장 사양으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가죽 스티어링 휠, 인조 가죽 감싸기, 블랙 하이그로시 도어 암레스트, 우드 그레인 내장재, 시트 내장재, 크롬 가니쉬,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이 추가되고요. 시트 사양으로는 운전석 파워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편의 사양으로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서라운드 뷰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기아 디지털 키 2, 지문 인증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이 추가됩니다. 약간 느낌이 열선 스티어링 휠 같은 필수 옵션도 여기서부터 다 기본으로 넣어주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능들도 죄다 기본으로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시그니처 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행 중 후측방 충돌 경고, 전진 출차 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 추가되고요. 외장 사양으로는 17인치 피렐리 타이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앞 LED 방향 지시 등 LED 테일 램프,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추가됩니다. 내장 사양에서는 블랙이나 마션 브라운, 샌드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 색상을 최상위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 센터 트림 스티치,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가 기본 사양으로 추가됩니다. 시트 사양으로는 컬팅 가죽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추가되고 편의 사양으로는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가 추가됩니다. 좋게 말하면 트림별 차이가 확실해서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고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트림별 차이를 너무 크게 둬서 결국은 좋은 트림과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구성 그리고 살짝 욕심을 부린 제 취향대로 추천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합리적인 구성부터 보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스타일하고 컴포트 패키지 두 가지만 추가해서 차량 가격을 3,416만원으로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스타일 패키지를 추가하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앞 LED 방향 지시 등 LED 테일 램프, 18인치 피렐리 타이어랑 휠이 추가되고 컴포트 패키지는 구성이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필수 옵션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앞좌석 파워 시트, 앞좌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6대4 폴딩 시트, 뒷좌석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후석 승객 알림, 가죽 및 열선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416만원 정도면 합리적일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하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12.3인치 클러스터 팩, 그리고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만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3,544만원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3,500만원 선을 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 다음으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스타일하고 컴포트 패키지만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3,106만원이 되고요. 패키지 옵션 구성은 앞에서 살펴본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에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12.3인치 클러스터 팩,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여기에 HUD와 빌트인 캠 2 옵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차량 가격이 3,378만원으로 3,400만원 선을 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가솔린 2.0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하위 프레스티지 트림에 스타일하고 컴포트 패키지만 추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2천만원대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욕심을 더 부린다면 얘는 아예 노블레스 트림으로 넘어가서 스타일, 컴포트,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이렇게만 추가하고 차량 가격은 3,382만원으로 맞추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형 K5의 가격과 옵션표를 살펴보고 추천 견적까지 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애매하다 싶다가도 합리적인 구성으로 견적을 맞추면 꽤 괜찮은 가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소나타보다 잘 팔리고 있어서 판매량 순위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